자, 지금부터는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걱정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전혀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감염내과 의사들은 아마 예측 발언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한 달 만에 위기 경보를 이제 심각 단계로 오늘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학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결정이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의사들 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 병이 단순한 이제 독감같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한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서도 어저께 이제 조금 이것은 이제 심각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감염 관련된 학회들이 냈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이 병에 대한 시각보다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격리 병상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100명씩 환자가 생기면 이제 우리는 소진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이제 특정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열났을 때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료진들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방역이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그래도 이 병이 아주 중증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랜 A, 우리가 철통 방어 전략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철통 방어 전략이라는 거는 모든 환자를 검사해서 모든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통 방어 정책이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때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다수의 경증인 국민들은 좀 안심을 하시고 우리가 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그 대신에 조금 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의 자원과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의 어떤 낭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인 입국을 추가로 더 제한하느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아직 검토하고만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정부가 계약을 좀 미루긴 했지만 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좀 이후에 들어오게 된다면 방역에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교육부 장관께서 적절한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적절한 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입국 제한이 좀 더 강화된다면은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나라를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유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면은 감염 환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첫째 이것이 이제 실효적이겠느냐, 이제 과연 그것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잘못돼서 이번 주 같은 일이 생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계에서도 철통 봉쇄를 하자 이런 정책이라는 것들은 좀 지나친 방역 이상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그거보다는 실효적으로 이미 이제 우리한테 있는 환자들이 국내에서 전파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는 것인가 이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한 차단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우리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쉽지 않겠지만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대구 사례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의료 시설과 인력이 모두 크게 부족하다는 게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의심 증상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 대응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민간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도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메르스 이후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은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역자치단체의 어떤 보건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거대로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음압 격리 병상들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탓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플랜 B-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다면 기존에 가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원 같은 데들을 털어서 여러 가지 격리병상 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의료자원들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또 많은 인력들의 어떤 그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이제 매일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40, 50대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많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독감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사망자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은 분명히 독감과는 다르고요. 보신 바와 같이 드물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사망자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령층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병원에서의 감염이 생길 때 이제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했던 그 이제 치명률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자, 이제 궁금한 게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이게 계속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확산세가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우리들의 힘만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망이라든지 의료계가 노력하는 것만 갖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전 국민이 뭐 지역과 종교와 뭐 인종 상관없이 상당히 어떤 그 차별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좀 이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모든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국민 모두 교수님 말씀대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용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